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게 지금 현장을 가시는 분인가 싶은 게 참 속 시원하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유켄 씨의 윤스카우터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그렇게 모시려고 했던 경기도 의회 황대호 의원님 모셨습니다. 네, 진짜 먼 길 의원님께서 와주셨다 그래갖고 너무 힘이 돼갖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. 사실은 저는 의원님을 뵌 게 이제 동영상 유튜브 황대호 TV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축구 선수 출신이시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.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운동부 합숙 폐지에 대한 그 영상에 의원님이 거기 해당 기관 분을 앞에 두시고 엄청나게 질타를 권한이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치해법권으로 애들이 해체돼서 4대 학범죄 안전사고에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4년 동안 넉넉고 계셨습니까? 사실 이제 현장에 학교 운동을 운영하는 학교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어려움을 겪게 환경을 만드셨잖아요. 좀 아이들의 꿈이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게 자꾸 5%도 안 되는 학생 선수들한테 학교 체육의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찾으시면 안 돼요. 95%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?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의원님께서 너무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니까 야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. 거기다 축구 선수 출신들 중에 정말 우리 편이 나타났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의원님께 제가 찾아갔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. 이게 국민청원에 올라갔는데 최근 이제 경기도교육청 방역지침으로 이제 고학년들은 3주에 한 번씩 등교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운동부도 꽤 등교할 때만 그 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지침이 올라와서 맞습니다. 학교 축구부 부모님들께서 이제 청원도 올리시고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이 쌓이셨거든요. 여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. 일단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.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? 그러니까 등교한 학생만 훈련이 가능하다. 2.5단계 때도 15명씩은 훈련을 하게 해줬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교육부 관계자 신문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님 말이 이거예요. 코로나 방역 수칙에는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의 이런 어떤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서 학생 선수도 일반인처럼 등교한 학생만 이렇게 훈련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. 일반 학생과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서.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현장을 가시는 분인가 싶은 게 정규 수업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죠. 끝나고서 방과 후에 정규 수업 과정을 마치고 방과 후에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인원수가 많이 모여서 그걸 좀 배분해라. 이거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5명이든 20명이든 훈련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혹은 같은 영역이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좀 나눠서 하고 최대한 밀집되는 걸 피하고 이런 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 일반 학생들도 안전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? 그럼 등교한 학생만 학원 가고 개인 교습하게 해야지. 등교한 학생만. 왜? 정규 과정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상한 논리를 갖고 계셔.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공개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. 경기도 차원에서는 계속 이걸 교육부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부교육감님이 가셔서 이 불합리성을 얘기를 했고 다음번 방역수칙 조정이 될 때 이거는 좀 현장에 이런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당장 대회 준비하고 당장 출전해야 되는데 이대로 따지면 못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학생 선수인데 스포츠 클럽 팀이나 클럽에서 하는 애들은 또 운동을 해요. 근데 학교 운동부만 못해.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수칙을 지키면서 이 인내와 감내를 하는 공동체한테는 더 치명적인 거죠. 똑같은 학생 선수인데 클럽은 되고 학교는 안 되고. 이게 말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사교육장이나 사교육시설로 가요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 현장감 있는 수칙을 만들어야지. 왜? 그럼 사교육장 가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또? 부모님들이 내요. 거기서 코로나 다 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? 책임 안 져요. 국가가. 이런 정책들은 좀 저는 개정돼야 된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에 권고를 할 거고 이걸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이게 공론화가 돼서 타시도에서도 계속 교육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식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속 시원하고요.
네, 참, 네. 제가 여태까지 이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게 없어요.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운동하는 부모님들 더 조심하세요. 혹시나 우리 아이 때문에 그 축구부가 훈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괜히 이렇게 발열이 있거나 그러면 더 조심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조심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막 다 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. 지금도 굉장히 전 사실 여기 오면서도 지금 오늘만 6통 받았어요. 이 관련해서? 네, 이 관련해서.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탓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공문 탓하고 지침이어서 다 어쩔 수 없다. 이거 되게 무책임한 것이죠.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, 의원님? 이거는 마땅히 이건 정치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.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어야죠. 근데 교육부가 이것은 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. 왜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운동선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직업교육이고 학생들의 적성입니다. 교육의 일환인데 이걸 자꾸 박탈한다는 거, 방역수칙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방역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. 이건 정말 빨리 시정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저희가 정치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의원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축구인으로서 물론 축구만 가지고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. 의원님은 스포츠 전반적인 거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축구인으로서 축구 선수 관련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부모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공론화해서 직접 또 항의도 해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만해도 되는데 방송.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자주 와주실 거죠, 의원님? 네, 자주 오실 거고요. 뭐 하실 거 다 질문하실 거예요. 시간 많이 비울 것 같습니다. 오늘 다 하면 안 됩니다. 계속 모시면서.